관세라는 이슈를 던져놓고 세력들은 몰래 판을 벌이고 있었네요. 이제부터 제가 그들의 의도를 전부 공부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토시입니다. 오랜만이죠. 현재 비트코인이 이전에 보였던 하방 압력은 보이지 않고 잘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관세라는 매크로적인 영향이 종결나지 않은 상황에서 도대체 비트코인은 어떤 영향을 받고 이렇게 쭉쭉 상승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상승은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관세 전쟁이 완화되는 흐름 중심에 있는 비트코인과 천문학적인 자금을 굴리는 은행과 기업들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린 뒤에 현재 가장 핫한 온체인 데이터 하나까지 말씀드린 뒤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시다. 현재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를 살펴보면 왜 떨어졌는지 알아보면 되겠죠. 사실 다들 알고 계시는 관세일 텐데 관세 때문에 떨어졌고 지금 조금 소강 상태니까 오르는 거야 라는 진부한 얘기를 드리려고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사실 중국과 미국이 현재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시장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고 중국도 이에 질세랴 보복 관세를 두기 시작하면서 두 나라 간의 대립이 굉장히 커졌었는데 요즘 보면 트럼프가 먼저 대뜸 중국한테 손을 내미면서 협상하자고 하고 중국도 메모리칩 제외 125% 보복 관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는 상황의 연속이죠. 말 그대로 혼란스럽다란 말이 딱 알맞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번뿐만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과거 미중 무역 전쟁 때에도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2018년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는데 흥미롭게도 이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중국과 대화했고 잘 풀어나가고 있다고 했지만 중국은 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이때도 트럼프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S&P 500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었죠. 그리고 중국이 일부분 물러나자 트럼프는 본인이 잘해서 중국과 협상을 잘했다고 과대포장을 하면서 미국이 최고다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걸 보고 제가 든 생각은 그냥 쇼하는 거구나 이거였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발언에 털려나가는 건 개미들이었고 시장의 부흥 이전에 항상 이런 장난질로 물량들을 털어냈습니다. 우리 비트코인 ETF 때만 생각해도 ETF 승인 이후 이렇게 올라가기 전 SEC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ETF 출시 맞다고 했는데 갑자기 계정 해킹에 의한 가짜 뉴스였다고 하면서 올린 거 쭉 뺐지만 결국엔 다음날 승인이 됐고 큰 상승을 만들어냈죠. 여러분들 이게 진짜 해킹처럼 보이시나요? 여태 해킹 한 번 없었던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증권위원회가 바로 전날 해킹을 당해서 ETF 출시 가짜 뉴스를 퍼뜨렸을 때 기관들은 과연 털려나갔을까요? 아닙니다. 애꿎은 개미들만 털려나갔겠죠. 세력들의 똑같은 수법에 당해주면 안됩니다. 지금은 관세라는 이슈거리 하나로 관세 때린다 철회한다 하면서 개미들만 털어내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쇼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중국이 미국과 실제로 이야기해서 협상이 되면 트럼프가 지금 처받고 있는 지지율 높이려고 과대포장을 엄청 할 거고 그게 곧 자산시장의 부흥을 유발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에 이런 관세 이슈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도구일 뿐 시장의 종료를 알리는 매크로거리가 아니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이런 말장난에 털려나가는 건 개미들이었다는 거예요. 개미들은 원래 비트코인 펀더멘탈을 믿다가 가격이 떨어지니 비트코인 쓰레기다 하고 시장을 떠나지만 현재 기업들의 태도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무려 블랙록 다음으로 가장 큰 전세계 2등 자산 운용사 뱅가드가 2025년 1분기에만 비트코인 은행이라고 불리우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65만 주 매수했습니다. 약 2,800원어치 매수를 한 건데 이 정도 되는 금액을 매수를 한 게 사실 얘네들 입장에서 큰 금액이 아닐 텐데 왜 이게 주요 이슈냐면 2024년까지만 해도 뱅가드는 비트코인은 투기적 자산이고 전통 금융권과 융합되는 걸 굉장히 반대하는 그룹이었어요. 블랙록과는 반대되죠. 근데 이제는 비트코인 은행,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비롯하여 비트코인 관련주 게임스탑의 현재 최대 주주가 뱅가드일 만큼 비트코인을 욕했으나 직접적인 투자는 못하겠고 좋아 보이니까 간접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 지금 비트코인을 있는
무한대로 흡수시키는 블랙록조차 2018년 11월 암호화폐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ETF 출시를 거부했지만 2024년 1월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고 현재는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3% 가까이 보유할 만큼 비트코인 매수에 가장 열을 올리는 기관에 해당합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블랙록이 출시한 금 ETF가 2004년에 출시를 했는데 금 ETF 유입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근데 비트코인 ETF는 출시한 지 무려 7주 만에 똑같은 양 100억 달러를 돌파했죠. 그리고 아이비트가 출시된 날 기준으로 약 180%를 올렸으니 사실 2024년 상승장의 주역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의 인식 변화는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천문학적인 금액을 굴리는 기업들 입장에서 이러한 가치관을 번복하고 매수를 시작하는 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시즌 종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하냐면 기관들이 판을 벌려도 너무나 크게 벌리고 있어요. 이제는 7등 자산운용사 JP 모건이 미국 결제 시장의 혁신과 확장을 위해 비자와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자세히 보면 여기에 수취인의 은행 계좌나 디지털 지갑으로 자금을 빠르게 이체할 수 있다고 써져 있습니다. 디지털 지갑이 뭘까요? 암호화폐겠죠. 그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JP 모건은 예전부터 스테이블 코인이 미래 금융 시스템을 주도할 거다라고 언급해올 만큼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일찍이 보았는데 현재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8개의 주요 은행과 블록체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이미 파트너십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비자도 무슨 말을 했냐? 결제 대기업 비자의 암호화폐 전략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글로벌 결제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제 감이 오시나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알고 있는 두 거대한 기관들이 손을 잡고 판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미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에서 전통 금융권의 비자를 앞지르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기관뿐만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을 지지하는 인물이 또 있죠. 바로 이 트럼프인데 이 트럼프가 디지털 화폐인 CBDC를 반대하는 이유?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서밋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패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어요. 서밋에서 실제로 그가 한 말이죠. 이에 따라 미 재무부도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기관, 기업, 국가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하는 일은 다르지만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판을 벌리고 있죠. 그리고 흥미로운 건 원래 미국이 CBDC 도입을 고려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CBDC 도입을 고려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 다른 나라들이 섣불리 도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미국이 밀고 있는 건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그렇다는 건 앞으로 다른 나라들의 스탠스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제가 볼 땐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미국 따라 스테이블 코인의 합법화와 수용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오늘은 사실 중요한 내용 천지라 어떤 거에 주목해라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오늘 내용 꼭 기억해 두시고 기억에 남으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의 파급력들은 충분히 크지만 여러분들이 시계열을 길게 잡아야 해요. 단기적인 흔들기에 잊으면 안 되는 펀더멘탈들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데이터인데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이후에는 수요가 일정한 상태에서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기에 매 반감기 이후에는 상승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반감기 이후 최고점까지 도달하는데 1년이 걸렸고 두 번째, 세 번째 반감기 이후 최고점에 도달하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024년 반감기 이후 약 1년이 지난 상황이죠. 어쩌면 반감기 이후 곧바로 150K, 200K 가기를 바랬던 건 욕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이벤트 이후 최고점 도달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그걸 아는 기관, 기업,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싶었던 바가 제대로 전달이 됐다면 자신있게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의 내용 굵직하게 정리해봅시다. 관세 전쟁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매 이슈마다 끌려다닐 게 아니라 이런 관세 이슈들이 정치적인 쇼라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했고 현재 원래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시선을 가졌던 세계 2등 자산운용사조차 비트코인을 간접 투자하기 시작했으며 이미 기업, 기관, 국가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발판을 엄청나게 크게 벌려나가고 있다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영상에서 말씀드려도 리마인드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잊혀지고 또다시 흔들리시기 마련이에요. 저도 시장 참여를 계속 하는 사람이고 이런 장의 현물 수익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마음가짐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작고 사소한 일기장 같은 곳에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런 글 뉴스처럼 구경하다가 가셔도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도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볼게요. 사토시였습니다.